지구 반대편에는 눈과 얼음으로 덮인 미지의 대륙이 있습니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이곳. 바로 남극입니다. 세상의 끝이자 극한의 땅으로도 불리는 이곳에 일반인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4명의 남극 체험단. 과연 이들은 무엇을 보기 위해 남극까지 왔을까요? 도전의 땅에서 마주한 경이로운 자연을 통해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눈을 얻게 된 4사람. 소소한 일상의 풍경마저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곳. 남극에서의 6일. 그 짧고도 긴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서울에서 무려 17,240km 떨어진 곳. 남극의 입구라고도 불리는 킹 조지 섬에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위해 머무르는 세종과학기지가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30년을 맞았는데요. 그래서 조금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남극을 탐험할 일반인 체험단을 뽑는 대국민 공개 선발 프로젝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관문까지 올라온 지원자들이 극지 연구소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남극에 가야 할 이유를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도전자들. 과연 행운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한 여자의 남편이자 귀여운 딸을 둔 아빠. 영상 제작자이자 평범한 회사원 공순규 씨. 안녕하세요. 저는 동화작가 전현정입니다. 제가 이번 남극 체험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어릴 때 경험했던 모험의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싶어서입니다. 남극을 동화에 담고 싶은 전현정 씨. 남극 2012년 22살의 나는 혈액암을 진단받고 꿈을 접어야만 했다. 공군 장교가 되고 싶은 꿈, 기후를 연구하고 싶은 꿈, 그리고 남극에 가고 싶은 꿈. 한때 남극 월동대원을 꿈꾸던 정승훈 씨. 수많은 지원자들이 남극에 가야 할 이유를 어필하겠죠? 근데 전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특별한 이유를 만들 수 없었어요. 단지 제게 남극은 아직 밟아보지 못한 미지의 대륙입니다. 그리고 인디 가수 이소영 씨까지. 바로 이 4사람이 무려 168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남극 체험단입니다. 체험단 공순규. 귀하를 극지연구소와 함께하는 남극체험단 단원으로 임명합니다. 2017년 수백 명의 지원자들을 대신해서 앞으로 남극 세종과학기지에서 5박 6일을 지낼 예정입니다. 가고 싶었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을 뭐 제가 감히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해서 준비 잘해서 저희가 보고 느낀 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남극으로 향하는 그 긴 여정이 시작되는 날. 과연 가방 속에는 무엇을 담아왔을까요? 우쿨렐레입니다. 부동강이 났어요. 근데 걔네가 인디 가수로 활동했던 이소영 씨는 남극에서 조금 특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펭귄에 대한 노래를 빨리 완성을 시키고 싶은데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짐이 유독 많아 보이는 공순규 씨. 카메라도 가져오고 드론도 가져오고 나머지 개인 짐은 별로 없고 약간 좀 촬영하는 쪽으로 좀 많이 챙기다 보니까 좀 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한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요. 혈액암으로 꿈을 접어야 했던 정승훈 씨. 남극 가면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펭귄 꼭 보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 연구하는 거, 친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모습도 꼭 한번 같이 따라가 보고 싶고요. 친구가 남극에 있어요? 네, 대학교 때 친구가 지금 남극에서 월동대를 하고 이제 마치고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들을 남극으로 안내할 사람, 펭귄 박사 이원영 씨입니다. 이번에 체험단 인솔하는 거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또 저는 원래 매년 들어가거든요. 펭귄 조사하러. 그래서 이번에 가면 아마 펭귄 부활 시기에 맞춰서 가서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신 길이 아무튼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가는 길 거의 20배쯤 되는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에도 배울 게 굉장히 많거든요. 드디어 남극 앞으로 출발입니다. 한국에서 남극까지 한 번에 가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를 거쳐 칠레의 산티아고에 도착하면 다시 국내선을 갈아타고 푼타 아레나스로 향합니다. 무려 30시간이 넘는 비행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칠레 산티아고 공항에 도착한 체험단. 그런데 내일은 힘들다 그러면 한거 같고 그러면 지금 11일 날 입낭하는 건 일단 힘들어졌고 화요일 2일부터 조금 당혹스러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는 일단 밀릴 것 같다고 그러네요. 근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저희는 대기 상태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짐 싸가지고 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상치 못했던 상황. 가슴이 뚝 떨어지는 느낌. 아무래도 남극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경험치가 하루 정도 줄어든다는 게 이제 아쉬우니까요. 잘 올 수 없는 곳이. 30시간 이상 비행해서 온 건데 그게 헛수고가 되진 않을까. 그리고 날씨라는 게 더 안 좋아지면 지금 뭐 하루 정도라고 하지만 이틀, 3일이 줄어들게 될까 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남극의 마지막 관문 푼타 아레나스에서 체험단을 맞이한 것은 강풍입니다. 바람이 엄청 불어요. 왜 비행 일정이 연기되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네요. 일단 숙소로 이동해 연락을 기다려야겠죠? 바람의 도시라는 별명이 붙은 푼타 아레나스. 비스듬히 자란 나무들을 보니 바람의 위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도심으로 들어왔지만 바람의 기세가 누그러질 줄을 모릅니다. 남극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겠죠? 과연 이들은 언제쯤 남극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계속 한 일주일 전부터 날씨가 계속 안 좋아. 안 좋은 바람 바람 불지. 또 비가 계속 구름이 저쪽으로 밀려오는데 어쨌든 예보상으로는 12, 13도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이제 내일 이제 예. 세종기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예. 못 들어가요. 언제까지 지금 일단 그건 모르겠어요. 날씨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남극은 마지막까지도 네 사람의 애를 태웁니다. 기지 한번 갔다 오는 거랑 날씨가 좋으면 같이 들 거고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황이 더 많이 불편한 좋아지고 있긴 해봐요. 그래서 남극 아니에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또 이렇게 어려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남극 탐험을 포기할 순 없습니다. 마냥 소식을 기다리는 대신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나왔는데요. 여기가 남쪽 방향인데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기지를 보실 수도 있어요. 저 바다만 건너면 그토록 가고 싶던 남극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기약 없는 기다림은 다행히 길지 않았습니다. 이른 새벽, 드디어 남극으로 가는 비행기가 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다음 한 3시간 잔 것 같습니다.
원래 시간 언제 출발할지 이제 그 전날 한 새벽 1시에 이야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1시까지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가 4시쯤 이제 나오자고 이야기가 돼가지고 지금 바로 옷만 입고 나왔습니다. 칠레 공군기지에 도착한 체험단. 이 순간이 누구보다 감격스러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플 때는 이런 기회라든지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제 인생에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낫게 되고 연구자로만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남극에 이렇게 일반인 신분으로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럽고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냥 좋아요. 엄청 뭐라고 표현 못하게 그냥 너무 좋아요. 체험단을 남극으로 데려다줄 공군기가 도착했습니다. 네, 저걸 타고 지금 와 세상에 저런 비행기를 언제 타보겠어요. 이제 3시간 후면 꿈에 그리던 남극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출발합니다. 함께 탑승한 이 모든 사람들의 목적지. 국경 없는 대륙, 남극이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밖으로 얼음과 눈으로 덮인 하얀 대륙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십 시간의 비행, 그보다 더 긴 시간의 마음고생 끝에 드디어 4사람이 남극에 도착합니다. 와, 남극 도착했습니다. 그토록 오고 싶었던 곳인데 도착하자마자 울컥 눈물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눈물이 나네요. 우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왠지 실제 같지가 않아요. 세종과학기지를 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칠레 프레이 기지. 이곳에서 체험단을 마중 나온 이는 세종과학기지 31차 월동대장 홍순규 씨입니다. 운 좋게 들어오셨습니다. 이 기회 놓쳤으면 못 들어왔습니다. 수시로 여기가 시시각각 여기 저기압대가 계속 지나가기 때문에 한 3, 4일 계속 저기압 깔려 있다가 지금 오늘 딱 이렇게 윤다고 생겨가지고 들어온 거고, 오늘 놓쳤으면은 내 예상은 16일 날 비행기 타고 들어왔다 여기서 다시 타고 가는. 프레이 기지로 체험단을 마중 나온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남극의 진짜 주인인 펭귄들이죠. 세종기지를 가려면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그 보트에 오르기 전에 꼭 갖춰야 할 복장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구명복.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다에 뜨는 역할. 그리고 떠 있어야 사람이 우리가 빨리 구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남극에서의 모든 활동은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세종과학기지를 향해 출발하는 고무보트. 푸른빛의 유빙이 바다에 떠다니는 것을 보니 이제야 정말 남극에 왔음을 실감합니다. 거친 파도에 세찬 바람에 기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져버렸지만 그저 남극에만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모든 고생은 값진 경험이 됩니다. 수만 년 동안 눈이 쌓이고 쌓여서 생겨났다는 마리안 소만의 푸른 빙벽은 흐린 날에도 눈이 시리도록 아름답습니다. 저 멀리서도 눈에 확 띄는 주황색 건물들. 대원들의 뜨거운 환영 속에 드디어 세종과학기지에 도착합니다. 세종과학기지에 외부인이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세종기지에 의인을 추모를 하는
순서를 먼저 갖고 식당으로 이동하실게요. 바로 고 전재규 대원을 위한 묵념이죠. 이 전재규 대원은 2003년도에 세종기지 월동대원이었는데요. 앞서 나간 보트의 탑승자들을 구하러 가다가 사망을 하신 의인이십니다. 세종과학기지는 남극 대륙의 서쪽, 남극 반도에서도 조금 떨어진 킹 조지 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88년도에 건설되어 벌써 30년째 극지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죠. 식당인 세종회관에 들어서자마자 승훈 씨 반가운 친구를 만납니다. 대학교 때 친구고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알고 지내던 친구고 안녕하세요. 같은 학번 친구입니다. 같은 동아리 활동도 했고 두 사람 할 말이 참 많은 것 같네요. 소영 씨를 기다린 대원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제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단 숙소로 이동해 짐부터 풀기로 합니다. 세종과학기지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는 이 건물. 오래된 만큼 이용하는 데도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와. 숙소의 방은 작지만 깔끔합니다. 예, 바로 1988년도부터 좀 유지해온 환경입니다. 아마 그 시간에 계속 거주하시면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체험단들은 이 오래된 방의 마지막 주인이 될 예정입니다. 역사관으로 합니다. 그럼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문명의 세계가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면 남극은 날씨 지배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이 모든 외부 일정을 조율하죠. 바람이 심한 날은 건물 사이를 이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네, 엄청 많으세요. 근데 이게 일상적인 일이에요. 그래요? 네. 이번에 6월 그쯤에요. 6월 9월쯤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저 뒤쪽에 보이는 낮은 굴뚝까지 눈이 쌓였었습니다. 누가 들었어요? 지난 30차 월동대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이런 날 기지 대원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블리자드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거의 블리자드성 바람이라고 하는데 좀 눈이랑 바람이 같이 섞여가지고 거의 외부 활동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센 블리자드도 남극의 모든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싶은 공승기 씨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여기 이 주변을 좀 담아볼 생각입니다. 성남 바다조차 한 폭의 그림이 되는 세종과학기지 주변에는 펭귄들이 종종 놀러 오는데요. 사람들에게 큰 경계심이 없습니다. 녀석들의 귀여운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추위 따위는 까맣게 잊은 지 오래입니다. 잠시 눈보라를 즐긴 펭귄들은 눈 속에 배를 대고 단잠에 빠져드는데요. 안 싫어하세요? 조금 지려워요. 근데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이제 들어가긴 해야 돼. 좀 아깝네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추운데 발이 안 떨어지네요. 가야 되는데. 늘 겨울일 것만 같은 남극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12월의 남극은 여름을 맞이하죠. 세종과학기지의 하루는 경쾌한 노래로 시작됩니다.
남극에서의 첫날 밤을 체험단들은 어떻게 보냈을까요? 친환경적인 것 같고 제가 알러지 약을 먹는데 어제 약도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증상이. 그래서 공기가 확실히 남극의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화창해진 날씨 덕분에 오늘은 외부 활동이 가능하다는데요. 기지 앞엔 벌써 설상차가 대기 중입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이 기지 뒤편으로 백두봉이라고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갔다가 그리고 펭귄 마을이 있는 번식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금 눈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특별히 지금 설상차 지원을 받았어요. 남극에서의 첫 번째 외출. 기지 밖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설상차는 만년설 위를 달릴 수 있는 남극의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승차감이 그리 좋지는 않지만 울퉁불퉁한 남극 지형을 느끼기엔 그만이죠. 순식간에 체험단을 바툼반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백두봉으로 안내합니다. 위험할 것 같아. 그리고 도착한 그곳에서 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풍경과 마주하게 되죠. 와, 지금 여기가 이 근방에서 제일 고도가 높은 곳이에요. 여기가 백두봉인가요? 네, 맞습니다. 승규 씨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백두봉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 300m가 채 되지 않는 봉우리지만 백두봉 정상에 서면 세종과학기지 주변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에도 본 적 없고 어쩌면 앞으로도 다시 볼 수 없을 경이로운 남극의 풍경.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지금 이곳이 지구상에서 가장 온난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에요. 진짜 눈으로 매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빙하가 녹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4년째 오는 건데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요. 내년엔 또 다를 거고. 이게 지도에도 사실 남극 대륙이 한 번에 나오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지금 제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늘도 있고 바다도 있고 섬도 있지만 경계가 모호해가지고 너무 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진짜. 네, 아름답네요. 네, 이 모습을 보러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실제 무너지는 모습은 보진 못했지만 그래도 그 소리가 되게 웅장해서 멋있었다고 느꼈는데 한편으로는 또 지구의 비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품에서 남극의 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백두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펭귄 서식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아스파 지금 경계선에 지금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지금 뒤편에 지금 번식 둥지가 그 도둑갈매기 번식 둥지가 보이거든요. 그리고 저기 멀리 지금 펭귄 번식 둥지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근접 촬영을 한다거나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각별히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가증 있으신 분들만 지금 이동하도록 할게요. 펭귄 보러 가요. 펭귄 이제 지금 새끼들 부화하는 시기라 그래가지고 가장 보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너무 천국일 것 같아요. 귀엽고. 남극 특별보호구역 171번. 나레브 스키 포인트라고도 부르는 이곳은 수천 쌍의 펭귄들의 서식처이자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지금 쟤네들이 벌써 다 눈으로 저희 보고 있어요.
낯선 이들의 등장에 펭귄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하는데요. 주황색 부리를 가진 이 녀석은 젠투 펭귄입니다. 남극의 여름이 오면 펭귄들은 둥지를 짓고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새끼를 키우는 일에 온 정성을 다하죠. 돌을 물어다 둥지를 보수하고 호시탐탐 새끼를 노리는 도둑 갈매기들과 기싸움을 벌입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생되는 녀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바로 빼서 먹은 사냥해서 먹은 젠투펭귄의 알인 거죠. 지금 겉으로 보면은 있어 보이지만 이 뒤집어 보면은 알을 다 벌써 깨서 먹었어요. 한 분 정도. 설레던 마음이 조심스러움으로 바뀝니다. 애들이 많이 경계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고개가 따라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되게 감동스럽고 조심스럽네요. 젠투 펭귄 되게 작네요, 생각보다. 기지 근처에서는 사람들에게 경계심 없이 다가오던 녀석들이 새끼들 앞에서는 작은 소리에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펭귄 마을에서의 시간을 누구보다 기대했던 동화 작가 전현정 씨. 근데 진짜 되게 미안하네요. 가까이 오니까. 갔다 오니까 지금 일단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사실 남극 올 때 제 1순위로 오고 싶었던 곳이긴 한데 그냥 들어오니까 인간이 몰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펭귄 마을이라는 이름이 안 붙여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고 좀 안 들어와야 될 곳을 제가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새끼 품고 있는데 얼마나 큰 포식자겠어요, 자기들한테. 근데 피하지도 않고 거기 웅크리고 있는 거 보니까 많이 마음이 안 좋아요. 작은 몸집이지만 남극의 혹한에서도 평화롭게 살아가는 펭귄들. 그들에게 남극의 자연을 보존해야 하는 이유를 배우고 옵니다. 오늘 세종과학기지에서는 송별회가 열립니다. 1년 동안 무사히 임무를 마친 30차 월동 대원들을 보내기 위한 자리. 건강하십시오. 갑자기 두 사람이 건물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요. 이 큰 쟁반은 무엇에 쓰는 용도일까요? 세종과학기지의 회식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다는 이것. 바로 유빙입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된 유빙일까요? 수만 년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나 단단한지 잘 깨지지도 않습니다. 회식 때 이외에도 요모조모 쓸 데가 많다는 유빙. 팥빙수를 저희가 먹고요. 팥빙수를 먹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콩국수 같은 거 얼음을 해먹을 때 그때 해먹습니다. 얼음 맛이 좀 다른가요, 유빙은? 굉장히 깨끗하죠. 되게 맑고 그리고 이게 밀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게. 그래서 잘 안 녹아서 그 차가운 온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보통 우리가 고기나 넣으면 어디다 넣으면 뒤에 넣으면 금방 녹거든요. 금방 미지근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방 안 녹아서 오래 차갑게 먹었어요. 보통의 얼음과는 비교도 안 된다는 유빙의 맛. 유빙이에요? 네, 남극 만년설입니다. 제가 이게 중량비로 제가 건져놓은 노래를. 아, 저 던져오신 거예요? 네, 바다에 건졌어요. 영광이다. 유빙 덕분에 남극에서의 회식은 조금 더 특별해집니다. 술맛도 남다르다는데요. 회식할 때 이제 사무실 안주나 보드카
아침밥 먹을 때 이제 유빙을 깨서 이제 식당에서 자잘하게 깨가지고 하나씩 넣어서 시원하게 먹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청량감이 느껴지네요. 기포가 보여요? 네, 기포가 보이고 포글포글해요. 3만 년 전 기포. 약간 먹는데 잘 술이 안 취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옛 친구와 한잔하는 유빙주는 어떨까요? 술보다 3만 년 전 그 공기가 담겨져 있어서 더 기분이 묘하고요. 남극의 여름밤은 백야 현상 때문에 어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어슴풀에 해가 졌다가 몇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환하게 날이 밝아오죠. 떠내려온 유빙들이 햇살에 반짝이기 시작하면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부터 세종과학기지가 들썩이는데요. 바다에 뭔가 나타난 모양입니다. 고래. 지금 육안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저쪽 수면 쪽에 망원경을 통해 들여다보니 정말 고래가 있습니다. 새끼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새끼를 낳은 다음에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크릴을 먹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요. 여기에 먹을 게 많아? 여기가 남극해가 이 여름에는 생산량이 엄청나게 높대요. 혹등고래는 먹이인 크릴새우를 찾아 매년 여름 남극해를 찾아오는 바다의 순례자라고 하네요. 한편 승훈 씨는 세종기지에서 만난 옛 친구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가 안 보인다고?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서로 소식을 모른 채 지냈던 두 사람. 언제부터 아픈가 거야? 난 소식은 들었었는데. 졸업식 하고 나서 검사 결과 받고 공군장교 시험 보던 거 그냥 다 접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안 갔으니까 그거 하고 그치 바로 치료 시작해서 1년 치료하고 대학원 준비했는데 또 재발 요즘 만나니까 또 접고. 여친이 완치된 거잖아. 그치 얼마 전에 한 달 됐네 이제. 승훈 씨가 그토록 꿈꿔왔던 월동대원들의 1년은 어땠을까요? 친구의 숙소를 따라가 봅니다. 2인실 지금 2인 쓰고 있는. 세종기지의 인원이 많아지는 12월엔 월동대원도 2인 1실을 사용하게 된다는데요. 학교 기숙사 같다. 1년간 월동대원으로서 남극 생활을 돌이켜보면 모든 게 추억이라고 합니다. 좀 힘들었을 이제 시기가 온 게 언제냐면 해가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할 때. 군대 같은 경우는 3, 4개월 단위로 휴가를 나가잖아. 여기는 그게 전혀 아니니까. 그때쯤 되니까 약간 나 나가고 싶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식품들이 다 냉동으로 들어오고 뭐 세종기지는 칠레 갖고 와서 신선식품을 먹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못 먹는 것들은 하루에. 남극 물고기 잡아서 먹을 순 없잖아. 그치 못 잡지. 남극의 여름이 끝나고 나면 세종기지에는 17명의 월동대원만 남아 있습니다. 육지와 바다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덮이고 수시로 불어오는 분리자드는 세종기지를 얼음왕국으로 만들어버리죠. 눈을 치우고 기지를 정비하는 데만 해도 며칠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그 힘든 일도 배려 깊은 동료들과 함께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친구의 월동 생활이 마치 직접 겪은 일처럼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승훈 씨에게 남극은 오랜 꿈이 실현되는 희망의 땅입니다. 세종기지 근처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코끼리 해표 암컷. 기지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걸까요? 네 사람은 지난밤 월동 대원들에게 남극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루트를 개척하고 지천으로 깔린 눈과 얼음,
그리고 지형을 잘 활용하면 세상에서 가장 짜릿하고 스릴 있는 썰매를 즐길 수 있죠. 너무 이쁘다 진짜. 천년설이 뒤덮인 능선, 눈이 시리도록 푸른 바다. 세종기지 썰매장은 오직 극지인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죠. 그냥 영화를 보면서 내려오는 느낌입니다. 4D 영화 보는 느낌. 기지 근처에 놀러온 해표와 눈인사를 나누는 일. 남극이 아니라면 결코 해볼 수 없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1년 내내 눈을 볼 수 있는 하얀 세상 남극. 하지만 아주 가끔은 녹색 식물이 그리울 법도 한데요. 그런 녹색 갈증을 달래는 방법이 있다는군요. 체험단들 씨앗 좀 쉽게 하려고요. 남극에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곳, 과연 어디일까요? 눈이 기막히게 많이 날립니다. 이 날씨에 식물이 자랄 수나 있을까요? 분리자들을 뚫고 도착한 곳은 세종기지에서 유일하게 녹색 식물을 볼 수 있는 온실입니다. 여기 세종온실이라고 부르고요. 대원들 채소 키워 먹는 장소입니다. 남극에서 여름에는 바깥에 가도 이제 이끼 같은 초록색 볼 수 있긴 한데 겨울 되면 눈으로 다 덮이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만에 보는 녹색 채소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활짝 피어난 고추꽃에 싱싱하게 자란 잎채소는 바로 반찬으로 활용해도 손색이 없어 보이네요. 일부러 체험단에서 남겨놓은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요 밑에는 저희들 들어와서 새로 씨앗 뿌려놓은 건데 밑에는 이렇게 크게 이파리를 키우는 거 아니고 새싹 채소라고 그냥 조금 키워서 먹는 채소죠. 여기는 거의 한 수경 재배 수준으로 흙 없이 그냥 키워서 먹게 되고요. 남극에서 자란 고추는 어떤 맛이 날까요? 매워요. 매워요? 매웠는데. 잘못 먹어. 오늘은 온실에서 수확한 채소로 식사를 합니다. 남극에서 가장 귀하다는 생채소쌈. 사각사각 소리 들리시나요? 남극에서 처음 이런 생채소 먹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되게 새로워요. 평소에 드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조리된 것만 먹다가 생채소 먹는 게 되게 고기 생각나는데 좋습니다. 그 학예 기간에 비행기로 실어서 가끔 보낼 때는 있는데요. 그 외의 기간에는 거의 이런 신선한 재료들이 없어서 힘든. 남극을 떠나기 전 소용 씨는 기지 대원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간 끝나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소중한 남극에 관해 직접 만든 노래를 최초로 공개하는 날이기도 하죠. 두려웠지. 남극에 관한 노래를 만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델리 펭귄에 관해서 만든 노래 한 곡, 그리고 처음 우쿨렐레를 치게 된 계기가 된 노래 한 곡, 이렇게 세 곡 준비했어요. 월동 대원들이 가장 기다렸다는 이 시간. 남극에 관련된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거기에 내가 멜로디를 넣으면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날 바다로 간 친구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어. 네가 에어컨 밑에서 콜라를 마시던 날에 일어난 일이지.
남극에서 보고 듣고 또 느꼈던 감동과 아쉬움이 노래 속에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데모를 들려드리긴 했는데 라이브로는 한 번도 안 들려드렸어요, 아무한테도. 얼떨떨해요. 되게 아직 몸이 덜덜 떨리는 것 같아요. 오늘 공연은요, 굉장히 영혼에 와닿는 어떤 맑은 공기 이런 걸 느꼈어요. 참 좋았습니다. 남극에서의 마지막 밤이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남극의 시간은 바깥 세상과는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는 듯합니다. 고개를 돌리면 늘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는 자연. 이 아름다운 풍광을 뒤로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오늘 남극 체험단은 임무를 마친 세종기지 30차 월동대와 함께 남극을 떠납니다. 일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대원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생각보다는 담담하네요. 1년 전에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왔는데 무사히 우리 미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게 돼서 정말 기쁘고. 반면 체험단들은 여전히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이제 진짜 나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 그대로 시원섭섭한 그런 마음이라 아쉽기도 하지만 또 돌아가야 될 가정과 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 삶이 축소판 제가 원한다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남극에 와서 그런 걸 단기간에 배우고 가는 느낌? 그래서 들어올 때는 굉장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이젠 정말 떠나는구나 싶었는데요. 캔슬됐다는 연락이 왔다는데요. 네, 지금 확인해 본다고. 대장님한테 아무리 남극이라지만 그 변수라는 게 이렇게 빨리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나가는 것도 참 어렵네요. 비행 캔슬됨. 내일 13시 예정. 내일 13시. 어쩔 수 없죠. 여기는 남극이니까요. 다행히 오늘 세종기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맑은 날을 맞았습니다. 남극 체험단은 세종기지 30차 월동대원들과 함께 트레킹을 나서는데요. 지금 마리안 소만을 향해 가고 있고요. 가다가 그 뒤쪽으로 해서 트레킹을 하려고 합니다. 올 때 배 타고 들어오면서 조디악 하면서 보긴 했는데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따스한 햇살은 바다를 떠다니는 유빙들을 멋진 조각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이 낮 시간대에 간조를 맞추기가 힘든데 날씨까지 이렇게 화창하게 맞추기는 진짜 힘든데 우리도 여기 1년 동안 이 날씨에 이 시간대 간조가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해서 마지막 트레킹입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트레킹이 또 오게 되네요. 이런 날이 안 올 줄 알았는데 또 내일이면 집에 갈 날이 됐습니다. 많은 걸 담고 가겠습니다. 체험단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남극의 여름을 제대로 맛봅니다.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거 빙하 한번 먹고 가려고 합니다. 더 이상 들어가면은 맛이 어때요? 여기 물 들어오면 못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시원해요. 진짜 너무 시원해요. 와. 물 같은 거 안 가져왔어요? 네, 여기 지찬에 널린 게 보이는데 굳이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가 있습니까? 처음 들어올 때 보았던 마리안 소만의 빙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을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정든 펭귄들에게 작별 인사도 나누고 어쩌면 다시 못 볼 남극의 자연을 맛보고 오자. 와 진짜 먹었어. 맛이 어때요? 어우 짱. 남극 왔는데. 이 소중한 추억들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비행 일정이 미뤄진 덕분에 모두가 남극으로부터 눈부신 하루를 선물 받았습니다. 진짜 어디를 봐도 그림 같은 그 모습들이 순간순간 다 바뀌는 그 자연이 너무 경이로운 것 같아요. 매 순간순간 빙하의 모습이 다르고 또 떠다니는 모습이 다르고 바다 색깔이 다르고 하늘이 다르고 자연이 계속 변한다는 걸 여기 와서 처음 이제 실감하는 것 같고요. 하루하루, 아니 매 순간순간 다른 표정의 하늘과 다른 빛깔의 바다를 보여주던 남극을 네 사람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겁니다. 비행기가 떴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제는 정말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극이 되게 아름답고 멋있어서 오랫동안 그리울 것 같습니다. 국제보호구역인 남극에서는 그 어떤 생물이나 무생물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가져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마음에 담은 추억뿐이죠. 아마 남극의 기억은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살아가는 힘으로 유지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남극은 인간에게 있어 도전의 땅이자 정복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남극 땅을 밟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남극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모색하는 미지의 세계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소중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은 남극의 속살을 보고 온 네 사람의 몫입니다.